I do this for ire. 그때 이제 판정을 하고 돌아와서 그 경기장으로 들어갔는데 뭐 아수라장이었죠. 특히 이제 팀도 팀이지만은 그 당시 그 선수분의 부모님께서 많이 노하셔서 막 뭐 난리가 난 상황이었어요. 뭐 누구는 말리고 있고 뭐 누구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승전이잖아요. 그리고 1대1 상황이었고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으나 좀 아쉬운 면도 있었어요. 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어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KT에서는 그날 저녁에 e스포츠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게 폭파된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저희 선배의 개인 그 당시에 싸이월드가 털렸어요. 그리고 제 싸이월드도 그 다음날 털렸어요. 메일도 터지고 막 메일로 항의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왔는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괜찮은데 잘못된 얘기들이 좀 와전된 게 있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냐면 정전이 됐잖아요. 리플레이가 없었어요. 날라갔어요. 아예 저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무슨 화면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녹화된 화면이 나갔겠죠. 근데 그거를 보시고서 그 팀에서 리플레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보여주냐 이렇게 어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선수분한테 전달도 하셨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리플레이 있으면 저희가 더 좋아요.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허위 유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 정정해달라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그런 준비를 더 많이 했었고 뭐 다른 얘기 쪽으로는 제가 그 당시에 혼자서 이제 자취를 했었거든요.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테러 당할 수도 있으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막 그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좀 분위기가 심각하긴 했었어요. 기억에 남는 판정은 사실 대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보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예선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조 경기장에서 경기를 진행을 했잖아요. 한 번에 뭐 한 20경기씩 막 진행하고 이랬어요. 심판들이 가도 그냥 약간 진행의 보조 플러스 느낌이었지 크게 뭐 판정에 관해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유독 아침부터 계속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 저 컴퓨터가 여기서 막 사방팔방에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그냥 생각으로는 수많은 컴퓨터가 돌아가는데 바닥이 카페트 재질이었거든요. 정전이 많이 났어. 이것도 정전이네. 그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그 팀 관계자분들도 좀 민감하신 상황이었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심판 후배 한 명이랑 팀 코치분이랑 둘이 싸움이 났어요. 둘이 막 어깨 막 이렇게 부딪히기 직전까지 가고 나중에 거의 막 고소까지 할 정도로 진짜로 싸움이 났거든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왜냐면 서로 이해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계속 다운되는 건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선수가 조금 더 유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정전로 그만큼 뭐 우세할 정도는 아니어서 재경기 합시다 오케이 했는데 선수가 갑자기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선수분은 그 개인 리그에 올라가느냐 뭐 떨어지느냐가 커리어에서 엄청 중요한 거니까. 근데 올라갔었나 떨어졌나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기는 이기셨던 것 같아요. 엄청 그 S급 선수는 아니었는데 네 A급 선수는 됐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나름 연습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 판정 사례 뭐 복귀도 하면서 연습하고 이거 물구선 연습도 해보고 막 열심히 연습을 나름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떨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이렇게 조금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게 좀 컸었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도 감재님 그 커뮤니티를 좀 보긴 봤어요. 근데 되게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글들이. 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강심파님 정도면은 제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제일 잘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죄송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직까지도 얘기하시는 그 뭐 PPP나 GG 이런 거, 사실 그런 규정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저희도 통보랑 지시를 받았어요.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당황했죠. 뭐야 이게 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어필도 많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이 했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어떻겠냐. 뭐 그래서 계속 어필을 했었으나 고쳐질 수 있는 건 없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와서 너무 무책임하거나 무능해 보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판정을 내려야 할 때는 진짜 많이 괴로웠어요. 알파벳 하나 잘못 쳐서 그냥 승패가 아니라 그냥 몰수패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선수한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정말 재밌게 경기 봤는데 몰수패요 이렇게 하면은 팬분들도 기분 나쁘고 저희도 판정하는 저희도 기분 나쁘고 막 안 좋았어요. 그런 게. 형진 씨가 진짜 용기를 많이 낸 거. 아마 걔 그래서 그것 때 심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형진 씨가 아마 협회 내부적으로, 물론 협회에서는 잘했다고 다독여 줬지만은 난리가 났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심할서 쓰고 무슨 감봉이랑 무슨 뭐 정지도 먹었었어요. 심판 출장 정지. 그런 걸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생활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감봉을 당했어요. 그걸 누가 책임져 줄 거야, 그거를. 그때도 솔직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이랑. 왜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희한테 조금의 더 권한을 주었다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만든 규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만 득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득을 보는 사람이 그쪽에서는 또 들고 일어나겠죠? 그런 거를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친분이라고 할 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일단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막상 우리 선배들은 친하게 잘 지내던데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일단 절대적으로 그냥 인사만 하고 일 얘기만 하고 그들도 저한테 그렇게 대했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이제 심판장하고 좀 오래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는 좀 친해져서 뭐 한두 마디 농담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었지만 뭐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제 팬분들이 가끔 메일이나 이런 걸로 뭐 우리 오빠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런 메일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 따로 없었고 그냥 물론 이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또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분위기상. 못합니다. 제가 이제 주전적인 프로토스인데 템플러 계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손이 꼬이고 잘 안 돼요. 잘 이렇게 뭐 실력 자체가 출중하진 않은데 그래도 팀플 같은 거 하면은 그래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는 합니다. 뭐 싸우는 거는 거의 매일 싸우고요. 사실 뭐 물리적으로 싸워본 적은 다행히 아직 없어요. 제가 킥복싱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질 것 같고요. 당연히 요거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분도 져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할 말 끝까지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일을 굉장히 코치부터 해서 감독직 오래 했잖아요. 누구를 막 가리키고 지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 길로 따라와야지 이게 성에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이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당신 선수야!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이렇게 막 하면은 서로 끝까지 할 말 다 해요. 그래서 한 5대5 정도 될 것 같아요. 싸우다 정드신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연애 때는 안 싸웠죠.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저희는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11개월 딱 걸렸거든요. 결혼 날짜까지.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싸울 틈이 없었고요. 모르겠네요. 어느 순간부터 치고받고 싸우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또 엄마 혹은 아내가 아니라 또 저로서의 또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슬슬 일을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뭐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기왕이면 e스포츠 관련된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상용 감독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냥 한상용 유튜브예요. 아주 그냥 멋대가리 없이 이름 지어놨는데 그 롤 관련돼서 리뷰하고 뭐 가끔 뭐 운동하는 것도 올라오고 뭐 제가 이렇게 주접 떠는 것도 나오고 그래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여성 게스트가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심판도 첫 여성 심판이거든요. 그런 거에 되게 좋아해요. 처음인 거. 뭐 앞으로 혹시나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저희 심판들을 너무 이렇게 아직까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시고 좀 불쌍하게 봐주셨으면 뭐 사랑까지는 안 바라니까 조금 이렇게 쟤들도 고생했구나 이렇게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감독님